맥주,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드시나요? 편의점, 호프집, 펍, 선택지는 많지만 한때 모두가 모였던 곳이 있었습니다. 전국 700호점 골목마다 줄을 세웠던 원조 스몰비어, 압구정 봉구비어, 고구마 치즈스틱, 크림 생맥주 한 잔이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던 그 시절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지금 그 수만 턴 매장은 고작 180여 개만 남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스몰비어 시장의 주도권은 다른 곳으로 넘어갔죠. 한때 전국을 휩쓸던 브랜드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걸까요? 오늘은 봉구비어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전성기를 맞았는지, 그리고 봉구비어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시장을 장악한 경쟁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부산 전포동의 한 골목, 작은 간판 하나가 조용히 걸립니다. 압구정 봉구비어. 이 가게의 주인은 김규환 대표. 17년 넘게 장사만 해왔던 말 그대로 현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당시 주점 시장은 대형 호프집과 전통 선술집이 장악하고 있었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창업자들은 점점 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 판을 완전히 바꿀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최소한의 자본으로 한 명이 운영할 수 있는 가게, 그리고 이 새로운 콘셉트를 더 돋보이게 만들 요소가 필요했는데요. 그가 선택한 건 압구정이라는 이름이었죠.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세련되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했지만 서울 강남의 분위기를 담고 싶었던 거죠. 가게 메뉴는 감자튀김, 치즈스틱, 크림 생맥주 몇 가지뿐이었고요. 임대료가 저렴한 골목 상권을 선택해 고정비를 줄이며 셀프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 인건비까지 최소화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술집이 담배 연기 자욱하고 어두운 분위기였지만 그는 금연 매장과 밝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고집했죠. 술을 마시더라도 시끄럽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술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감성적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주점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013년 봉구비어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데요. 그 속도는 눈부셨습니다. 그해 100호점을 돌파한 데 이어 2014년엔 400호점을 넘어섰고 2015년 초 전국 700호점을 돌파하며 창업 4년 만에 전국구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공 비결은 단순했는데요. 저렴한 가격, 감성을 자극하는 매장 콘셉트, 그리고 낮은 창업 비용이었죠. 크림 생맥주 2,500원, 감자튀김 3,000원이라는 가성비 메뉴는 불황 속에서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었고요. 다락방 콘셉트의 아늑한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 위트 있는 문구들은 매장을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아지트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여기에 10평 기준 약 5,500만 원으로 가능한 저렴한 창업 비용과 평균 37%에서 39% 수준의 수익률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당시 청년 실업률이 9%를 넘어서며 소자본 창업은 하나의 사회적 대안이었는데요. 봉구비어는 빠른 수익 회수로 창업을 꿈꾸는 20에서 30대의 희망 모델이 됐습니다. 트렌드를 정확히 겨냥한 메뉴들은 SNS에서 가성비가 안주로 입소문을 탔고 이 성공은 곧 스몰비어 열풍으로 번졌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름과 콘셉트를 모방한 미투 브랜드가 70여 개 넘게 등장해 거리를 메웠죠. 길군비어, 달구비어, 용구비어, 광수비어, 심지어 봉구통닭까지. 전국 창업 시장에서 스몰비어는 하나의 필수 아이템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봉구비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4년 봉구비어는 원조 논쟁이라는 첫 번째 위기를 맞는데요. 경쟁 브랜드 봉주비어가 우리가 스몰비어의 시초라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봉구비어 본사는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봉구라는 단어는 업계에서 흔히 쓰인다며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죠. 이 판결은 미투 브랜드 난립을 부추기며 시장 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실제로 봉구비어는 이 시기 여러 상표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봉구내와는 1심에서 패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해 봉구, 명칭 사용 권리를 지켰고요. 봉구통닭과의 소송에서는 업종과 콘셉트 차이를 이유로 법원이 봉구통닭 측 손을 들어주기도 했죠. 결국 이 연이은 법적 다툼은 브랜드 보호 장치의 한계를 드러냈고 봉구비어라는 이름의 희소성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동시에 스몰비어 시장은 금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십 개 미투 브랜드가 생겼다가 반년 만에 사라졌고 손님들은 새로운 경험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죠. 여기에 외부 환경 변화도 거셌는데요. 2014년 주세법이 개정되며 소규모 제조 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됐습니다. 2018년엔 편의점 등 소매점 판매까지 가능해졌고요. 그 무렵 수입 맥주도 급격히 늘면서 수제 맥주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고 다양한 맛과 스타일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2020년에는 70년 만에 맥주 세금 체계가 종량제로 바뀝니다.
편의점에서 500ml 캔 4개, 10,000원 프로모션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이로 인해 스몰비어의 대표 메뉴였던 크림 생맥주는 점점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가격 경쟁력마저 편의점 수제 맥주에 밀리기 시작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3년 맥주 소매점 총매출은 3조 9,2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하며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여기에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불만도 쌓였는데요. 매출 감소, 본사 지원 부족, 폐업 증가가 맞물리며 일부 점주는 언론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죠. 실제로 압구정봉구비어는 2023년 기준 가맹점 수가 211개로 맥주 브랜드 가운데 6위를 차지했지만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1억 1,732만 원으로 순위 15위, 평당 매출은 약 812만 원으로 13위에 머물며 매출 효율과 수익성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평균 17%로 업계 평균율 4% 이상 웃돌며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봉구비어가 단순히 버티는데 그치진 않았습니다. 중국 상하이 1, 2호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엔 베트남 호치민에 첫 매장을 정식 오픈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죠. 오픈 직후 현지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오픈 단계부터 손님이 몰렸고 정식 영업 첫날에는 준비한 재료가 4시간 만에 모두 소진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호치민 1호점에서는 현지 입맛에 맞춘 치즈 스틱, 바삭한 감자튀김, 봉구통닭이 특히 인기를 끌었고요. 또한 2024년 6월엔 경쟁 유사 브랜드 오봉자사롱을 인수해 스몰비어 시장 내 점유율과 영향력을 확대했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봉구비어는 2025년 기준 2년 연속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수상하며 여전히 충성 고객층과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국구 확장보다 내실 경영에 집중하며 매장 수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기존 가맹점 매출 안정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죠. 봉구비어가 전성기에서 한 걸음 물러선 사이 스몰비어 시장에는 새로운 강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먼저 역전 할머니 맥주인데요. 2016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뒤 약 3년 만에 전국 500호점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익산에 오래된 맥주집을 모티브로 한 복고 감성 인테리어, 여기에 특허받은 살얼음 생맥주라는 독자 메뉴가 MZ세대 취향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자, 운영 구조 또한 봉구비어처럼 1인 운영이 가능하고 20에서 30여 가지의 저렴한 안주로 가성비 술집 이미지를 확실히 굳혔죠. 2022년 매출 약 660억 원, 영업이익 190억 원대의 탄탄한 실적을 기록한 역전 할머니 맥주는 이 성과를 기반으로 2023년 사모펀드 케이스톤 파트너스에 약 1,450억 원에 인수되며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쟁자 생활 맥주입니다. 이 브랜드는 2014년 수제 맥주 플랫폼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에 본격 진입했는데요. 전국 50여 개의 중소 양조장과 협력해 매장마다 다양한 오리지널 수제 맥주를 제공하고 트렌디한 인테리어와 감성적인 메뉴 구성으로 프리미엄 소비층을 공략했습니다. 브랜드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여의도 1호점 오픈 이후 순항해 온 생활 맥주는 지난해 말 점포 수는 250여 곳에 달하며 2023년 매출 282억 원을 넘기는 등 꾸준히 성장 중이죠. 운영사 데일리비어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IPO 준비를 진행 중이고요. 지난해 KB증권과 상장 주간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사업 확장 및 자체 양조장 인수 등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본 봉구비어의 현주소는 초라한데요. 2023년 기준 압구정 봉구비어의 연 매출은 약 9억 4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같은 시기 역전 할머니 맥주는 무려 747억 원을 기록하며 봉구비어보다 약 80배 앞섰고 생활 맥주 역시 280억 원으로 30배 넘는 차이를 보였죠. 점포 수 추이를 봐도 격차는 뚜렷합니다. 봉구비어는 2015년 730개에 달하던 가맹점이 2024년엔 182개로 줄어들며 10년 만에 약 75%가 사라졌습니다. 2023년 211개 매장을 유지했지만 같은 시기 역전 할머니 맥주는 2018년 151개에서 2023년 926개로 6배 이상 성장하며 봉구비어보다 4.4배 많은 매장을 확보했죠. 생활 맥주 역시 2018년 193개에서 2023년 238개로 꾸준히 늘려 같은 해 봉구비어보다도 27개나 더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처럼 봉구비어는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몰비어 시장 자체도 이제는 더 이상 단일 브랜드가 지배하기 어려운 구도가 되었는데요. 저가형 맥주집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동시에 프리미엄 수제 맥주 브랜드들은
꾸준히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이제 저가 대중형 모델과 프리미엄 차별화 모델로 확실히 양분된 것이죠. 봉구비어는 여전히 원조 브랜드라는 상징성을 지키고 있지만 후발주자들이 특허 메뉴와 차별화 콘셉트 그리고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그리고 봉구비어는 다시 한번 전국을 뒤흔들던 그 시절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또 앞으로 5년 뒤 스몰비어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